최고령 TV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전국 노래자랑은 B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 95살 되신 송혜 선생은 지난 34년간 KBS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벌써 언제부터 최고령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최고령 TV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이런 타이틀입니다. 송혜 선생은 긴 세월 전국 노래자랑을 아껴주신 대한민국 시청자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더군요. 송혜 선생은 1927년생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엄혹해지던 시절 그 한복판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창공 악극단을 거쳐서 이른바 연예계라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녹화 현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 노래자랑이 오는 6월부터 전남 영광에서부터 다시 출범을 합니다. 이제 송혜 선생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방송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송혜 선생의 롱런 비결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겁니다. 왠지 송혜 선생의 곁에 있으면 저절로 무장해제가 되어서 그가 만만해 보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송혜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은 이해 못할 부분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송혜 선생의 첫 번째 롱런 비결은 어수룩하다는 점입니다. 한자 성어에도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 이름에도 어질 현자 못지않게 어리석을 우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입은 하나고 귀 두 개입니다. 그만큼 내가 할 말은 적게 하고 타인의 말은 많이 들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청득심이라는 말도 있죠. 남의 마음을 훔쳐내려면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송혜 선생은 환갑이 넘도록 이른바 A급이 아닌 B급으로 분류되던 연예인이었습니다. 본업인 코미디에서 젊었을 때는 구봉서, 나이 먹어선 이류일한테 밀렸습니다. 배삼룡, 서영춘, 그분들이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할 때도 송혜 선생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지런하고 쇠주를 좋아했지만 정작 무대 위에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화려하지 못하고 어수룩한 이미지가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됐던 겁니다. 1980년대 초 코미디언이 나갈 만한 KBS 프로그램은 유머 1번지가 있었는데요. 송혜 선생은 일주일에 한 코너 정도에 겨우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전국 노래자랑은 B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KBS에서는 이 노래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그저 시청률이 2자릿수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은 겨우 5%를 턱걸이하고 있었습니다. 광복절, 제헌절 이런 기념식 중계방송, 그때 시청률이 그 수준이었죠. 이곳에 사회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송혜 선생이었습니다. 그땐 송혜 선생이 이 프로그램을 무려 34년이나 맡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이 송혜 선생 이전에 모두 4명이 사회를 받습니다. 송혜 선생보다 젊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가방끈도 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송혜 선생은 나이가 63, 키 162cm, 이 초로의 B급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얼굴도 노안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는 탁성이죠. 젊어서부터 노인 역할만 수없이 반복하던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전국 노래자랑은 지방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한 사람을 골랐다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송혜 선생은 가르치려 드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수룩한 사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서 무대 중앙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청자들이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도 연예계 스타들도 슬럼프가 오면 기본기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언젠가 슬럼프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합니다. 송혜 선생은 일본 말로 이나카쇼의 명수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나카라는 말은 일본 말로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 지방 무대를 돌면서 왁자지껄하게 판을 벌이는 이나카쇼였습니다. 시골 무대에서 순박한 서민들을 상대로 사회자 송혜 선생을 따를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송혜 선생은 남녀노소를 폭넓게 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서 가능한 일이지요. 어린아이가 나오면 할아버지가 되고 젊은 여성이 나오면 즉석에서 그녀의 총각 애인으로 둔갑을 합니다. 출연자가 토산품을 들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 김치가 됐건 뭐가 됐건 쭉 찢어서 맛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품평을 걸쭉하게 늘어놓지요. 출연자가 나와서 최근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면 마치 그의 친구가 된 것처럼 아유 저런 어쩌다 그리 됐수 하면서 동병상련을 해주는 벗이 되어줍니다. 송혜 선생은 철저하게 상대의 리듬에 맞춰줍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무대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마술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송혜 선생은 팀워크의 달인입니다. 방송 악단 구성원들 그리고 스태프들 이름은 물론이고요. 누구네 집 몇째가 병을 앓고 있는지까지 훤히 꿰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송혜 선생은 전국 노래자랑 악단 스태프 이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수십 년씩 함께하고 있는 가족인 셈입니다. 그래서 송혜 선생은 물론이려니와 100명 가까운 식구들에게 전국 노래자랑은 그 자체가 인생이요 생활이 된 것입니다. 송혜 선생, 최고령,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를 롤모델 삼아서 닮고 싶어합니다. 후배들이 닮고 싶어하는 원로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분야든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겠습니까?